우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존경하다 못해 자신의 문화라고 우기는 나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박박 우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모습에 많은 중국인들조차 자신의 나라의 창피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중국인이 올린 글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으로서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욕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는 만리장성과 전통무술 등 화려한 문화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중국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일 뿐이야. 난 도대체 중국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나라를 따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세련되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훌륭하니까 최근 들어 중국이 한국의 문화 트렌드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누가 봐도 중국의 문화가 아닌데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 같은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의 무식함에 화가 치밀어 올라. 나는 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나라가 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인터넷으로 한국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중국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이야. 한국은 길거리 문명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어. 만약 버스기사가 버스가 너무 붐빌 것이라고 느낀다면 버스 운전사는 친절하게 다른 승객들에게 다음 버스를 기다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너를 밀치거나 버스에 오르려고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 반대로 우리 중국의 대중교통은 어떨 것 같아? 중국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버스를 탄다는 것은 규칙과 안전은 찾아볼 수 없는 아수라장을 의미해. 나는 버스를 탈 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왠지 알아? 버스를 탈 때 항상 매일같이 넘치는 사람들과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새치기를 해서라도 버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야. 심지어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도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다고 억지로 힘을 이용해 우겨 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나라든 우리 중국과 같이 버스를 이용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국을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조그마한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어째서 우리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단체적 규칙의 틀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국이란 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아주 적합한 나라인 것 같아.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부러워. 그렇다고 한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야. 그저 한국의 책에 잡힌 질서와 규칙이 부러울 뿐이야. 솔직히 한국은 중국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데 괜히 중국이 혼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발악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중국은 언제쯤 한국처럼 질서와 기반이 잘 다져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우리 중국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볼 때마다 패배자처럼 느끼고 있고 중국의 형편없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중국은 꽉 막힌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감정, 가짜뉴스, 정치적 선전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깨우칠 생각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중국의 미래는 힘들 거라고 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인구뿐이야. 중국은 통계적으로 더 많은 혁신적인 천재들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작은 나라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들의 14억 인구가 작은 나라인 한국에 비비지를 못하니 그들도 분명히 분통이 터질 거야. 중국이 언제 정신 차리고 양보다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지 궁금해지긴 하네. 여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 한국의 문화는 현재 중국에서도 파급력이 워낙 만연해 대중문화와 상품에서 한국의 흔적을 흔하게 볼 수가 있지. 끝이 없는 한국의 인기에 결국 질투심에 한국을 미워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현실이야. 중국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얕잡아 본다는 거야.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건 중국은 한국이 생산한 모든 것을 거의 베끼고 있고 한국 기업의 기술을 따라하고 방송이나 예능 부분에서도 한국에서 제작한 방식을 대부분 따라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한국에서 시작된 훌륭한 문화들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아마 그렇게 못하겠지? 한국을 따라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힘으로 헤쳐나갈 자신이 없을 테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잘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 모든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일본이 싫을 때 일본 게임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봐. 아마 똑같은 분노를 느낄 거야. 또 한국 기업이 칩과 디스플레이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한 90년대 대만을 떠올려보자.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대만인들도 한국을 많이 싫어했었던 적이 있었지. 참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잘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질투가 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해. 질투를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발전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중국이 현재의 방법으로 부질없이 하고 있는 일들은 유대를 만들고 단결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야. 그들의 방법은 이런 선전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지. 김치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단지 이것을 이용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중국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인들은 김치가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냥 중국의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것일 뿐이야. 이것은 너무 인기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것 같아. 중국이 스스로 길을 찾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을 진정하게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데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